응? 어, 제가 제가 휴통을 깜빡하고 안 바꿔서. 아, 9시 30분이라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안 오시네요. 혹시 우리 대표님 그 톡으로 조금 빨리 좀 오세요라고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11시쯤 이제 퀴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모두 오셔야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 시작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은호 선생님의 연수 문제를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서 많이 아쉬우시죠? 제가 빨리 연수 문제 조금 선생님들 좀 풀기 어렵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이산 확률 분포만 나온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어, 모든 문제는 대부분 먼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를 데피니션을 정의해야 돼요. 그죠? 확률 변수가 x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그것의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산이에요. 아, 이산 확률 분포가 될 거고 연속이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산의 경우에는 확률 뭐예요? 질량. 확률 질량 함수. 그것이 매스 펑션을 정의해두고 그거에 대한 뭐 성격과 분자.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하면 좋습니다. 뭐 정렬 생성하기까지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처음에 무슨 부분 배우겠어?
일찍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혜택이세요. 자, 첫 번째, 무슨 문법 배웠죠? 그래서 베르누이 문법 배웠어요. 아, 이게 제가 오늘 감각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예, 터치를 무시한. 어, 어? 우리 베르누이 문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께서 베르누이 드리뷰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확률변수 X 어떻게 정의했어요? 먼저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이 뭐였어요? 네, 실험 결과가 두 가지로만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확률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해요? 성공이면 1, 실패면 0.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확률변수 X는 베르누이로 골라준다. 네, 모수 중요해요. 모수 어떤 거? 뭐예요? 이제 바로 오늘 시험이시니까 나와야죠. 뭐예요? 성공 확률 P.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변수 정의해서 그것의 분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 질량 함수 P의 X가 P 확률값 어떻게 구해요? 이건 P의 K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K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K. 왜냐면 0, 1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K가 뭐예요? 0과 1밖에 없죠. K가 0이면 뭐겠어요? 1 마이너스 P. K가 1이면 P. 맞아요? 왜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프로버티 베이스 펑션이라고 한다. 가세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 결과만. EX 뭐였어요? 저희 다 증명해드렸어요. EX 뭐였어요? 말로 하셔야죠. 뭐였어요? P. VX 뭐였어요? PQ. 그 또는 P 1-P. 그죠? 좋아요.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무슨 부분 나갔어요? 바이노미얼. 뭐예요? 이항분포라고 한다. 자, 이항분포는 이 베르누이 시행을 엠버 독립 반복 시행했을 때 항해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항해변수 X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성공의 성공의 횟수라고 정의하면 항해변수 X는 어떤 분포를 갖는다? 이항분포. 모수가 뭐예요? MP. 네.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는요. Px가 K 확률값은 어떻게 구해요? N 컨비네이션 K에 K 곱하기 Q에 N 마이너스 K다. 단위 때 K는 첨수 중요해요. 자, K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성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0에서부터 1, 2, 무한이에요? 아니죠. 어디서요? 내가 이 베르누 시험을 N번 독립 반복했을 때 그때 성공의 획수를 이용해서 X라고 한 거니까. 자, 이때 EX는요.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증명까지 다 했어요. 뭐예요? MP. 자, VX는 그다음에 우리 뭐 구했어요?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네, 초기화 하이퍼. 우리가 하이퍼 지오메트리. 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건 수치라는 기본 수치를 봐요.
얘를 초기화부터 얻었어요. 그죠? 자, 항계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해요? 이미 어떤 속성, 책에서는 어떤 속성 A라고 했어요. 어떤 속성 A를 가진 집단의 수라고 하자. 전체 집단.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 집단이 나뉘는 거예요. 어떤 속성 A를 가진 집단의 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 그렇다면 이때 확률변수 X는 어떤 분포를 가진다고요? 하이퍼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HG라고 씁니다. HG의 자, 가진 G. 자, 얘가 뭐예요? 모든 값이 크기. B는요? 그쵸? 얘가 모든 값의 크기고 B는 특동 A를 가진 집단의 크기. 그죠? 얘는 뭐예요? 뭐예요? 있어요? 자, 이때 확률 질량함수 P의 X가 K 확률값은 속성 A를 가진 집단의 수가 K 확률값은 뭐라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내가 큰 모집단에게 있을 때 N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디서 전체 뭐예요? 속성 A를 가진 집단의 크기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원하는 K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N-K는 어디서 뽑아요? 어디서 구해요? 전체 모집단의 크기에서 속성 D를 뺀 전체 개수에서 몇 개요? N-K개를 빼주면 되겠죠. N-K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좋아요. 자, 참자. K는요. 속성 A를 가진 집단의 수예요. 어떻게 돼요? 그죠?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어디까지요? D요? 우리가 표본의 크기인데 N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때 이때 그럼 우리가 요 하이퍼 지오메트릭의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확률 P는 어떻게 돼요? P는 속성 A가 가진 속성 A 나올 확률은 뭐 전체 개수 라지 F분의 D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EX 해볼까요? EX는 기억나세요? EX 뭐였어요? MP. 자, VX는요? MP. Q에 뭘 곱해요? 그쵸? 왜요? 우리 라지 n에서 1을 뺀 것뿐에 라지 n 마이너스 n.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 뭐예요? 유한 모집합의 유한 모집합의 통계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도 돼요? 모아서 공부 넘어가도 돼요? 네. 소음 디스트리뷰션 맞다. 그럼 우선 소화성 환기분포는 환기변수 X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 포화중의 환기분포의 경우는 이제 단위 영역 또는 단위 구간 또는 단위 시간에 평균 어떤 사건이 평균 매번 발생할 때, 그죠? 발생할 때 그 단위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단위 영역 또는 단위 구간 영역에서 사건의 뭐 1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횟수 또는 1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다 다르죠. 그죠?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 사건의 발생 횟수라고 했으니까 이산실 그죠? 이럴 경우에 항계변수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소화성 분포를 따른다. 모수가 뭐니? 모수가 그렇죠. 모수가 뭐예요? 미우 또는 N 뭐 또는 란다이 이게 뭔지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죠? 단위 영역에서 사건의 발생의 평균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P에 X가 K 확률값은 즉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썼어요? 그죠? K 팩토리얼 분의 뮤의 K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공부 안 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K 뭐예요? 발생 횟수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0, 1, 2에서 어디까지? 음, 이때 EX는요. 뭐예요? 뮤였어요. 뮤. VX는 똑같이 뮤. 다 증명해드렸어요. 제가. 자, 우리 그 다음에 무슨 부분가 기억. 이라고 해서 이때 우리 확률변수 X는 우리가 첫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 첫 성공이 왜 내가 확률변수 X라고 정리하면 이 확률변수 X가 어떤 부분을 따른다고요? 왠지 지오메트리 기하 분포를 따른다. 이때 무슨 뭐다? 성공 확률 B. 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요. X가 K 확률값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성공이 나타나니까 시행 횟수면 내가 K번째 첫 성공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K-1번째 실패야. 그죠? 즉 Q에 K-1 곱하기 P 이해되시죠? 근데 K는요. 시행 횟수니까 그렇죠. 몇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 1, 2. 근데 시행 횟수가 어떻게? 많이 갔어. 뭐 하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때 EX는 기억나세요? 그죠? 1, VX는 2의 제곱분의 Q. 그죠? 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뭐 배웠어요? 의미형 분법. 그죠? 내가 내가, 음, 우리 확률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이 의미형 분포의 경우는 내가 첫 성공이 나올 때까지 시행수가 아니면 뭐고요? R번지. 그렇죠. 알바 성공할 때까지. 예, 시행수 정확합니다. R번 성공하기까지. 시행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게 뭐야? R번. 그럼 나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PX가 K 확률값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R-1번째까지. 그죠?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확률변수 X는 어떤 분포를 갖는다? R번 성공하기까지의 시행일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바이노미로 해서 MB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수 뭐예요? RP가 뭐예요? 성공 횟수. 그죠? 그 다음에 P는요. 성공 확률. 모수 중요해요. 그 오페이션 하실 때. 자, 분포를 이렇게 확률변수 대표에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 분포 적으시고, 그 다음에 P에 X가 K 확률과 이게 뭐예요? 확률 질량으로 쓰죠. 즉, R번 성공하기까지 시위수가 K번인 거예요. K-1번째이면 K-1번째까지는 뭐예요? R-1번째 성공했다는 거죠.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K-1번째 K-1에서 어떻게 해요? R-1을 뽑고 그때 P에 R-1인 거예요. 고쳐드릴 거예요. 이거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Q에 그죠? K-R번 곱하기 P 이렇게 이해되세요? 좋아요. 자, 따라서 내가
이게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때 K는 뭐예요? K는 뭐부터? 그렇죠. K가 뭐예요? R번 성공하기까지 시험 횟수잖아요. 그러면 RRRR 해서 딱 R번. 저 가장 작은 것이 RB 거라고. 1, 이렇게 해서. 자, 이때 EX 뭐였어요? P분의 VX는 EX분의 상관없어요.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의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 우리 오늘 또 수업도 나가야 되니까 균등분포 우리 연속 확률 분포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연습 문제 풀어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말고사는 범위가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네, 진도량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확률 변수만 조금 우리 선생님들 틀렸는데 답이 맞았는지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될 테니까 제가 답 정도만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면 빨리 알려주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 됐죠? 답 다 안 알려드려도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도 되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거의 답하고 달라요 하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어느 부분이 틀리셨는지. 자, 1번. 1번 무슨 분포예요? 초계 분포요. 전체 개수 몇이에요? 12. 소통 개수 몇 개예요? D가 4. 표본의 크기 몇이에요? 4. P는 뭐예요? N분의 D니까 3분의 1. 맞아요? 자, EX는 몇이에요? NP니까 3분의 4. VX는요? NPQ에 N-1, 라지 N-1분의 라지 N-N 하니까 몇 나와요? 네, 99분의 64.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하면 확률 분포 구해야 되는데 확률 분포 어떻게 구했어요? 아, 이러면 오늘 지금 거의 30분 이상 이거 풀어드려야 되는데. 자, 거수할게요. 자, 이거 풀어드려야 된다. 연습생 저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좋아요. 다시요. 다시 거수할게요. 문제적으로 갈게요. 네. 자, 연습 문제 풀어줘야 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드세요. 받으셔야 되신 분들. 아, 이러지 맙시다. 30번, 30번, 30번. 자, 다시 한 번만 거수할게요. 몇 분이세요?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아, 애매하네. 열하나, 열두, 열세 분? 아, 그렇습니다. 그럼 여섯 분은 속상해서 어떡하죠? 예? 여섯 분은 속상해서 어떡하지? 아, 큰일이네. 자, 옴니버스 X의 확률 분포.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문제 항상 푸시려면, 문제 너무 푸시려면 빠르게 해드릴게요. 속도는 좀 빠르게 할게요. 네, 그래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시고, 확률 변수 X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불량품의 개수.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져요? 네, 초기화 부분. 우리 초기화 부분에서 N, D, N 요거 이렇게 형태로 간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이거 필요 없지만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금방 했어요. 그죠? 항상 모든 걸 사실 때 항상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항상 해놓으시고 거기에 우리 EX 몇이었어요? M, EX 정리를 외우시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값이 n이 크면 라지 모습의 크기가 크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LPQ가 거의 같아요. 자, 이때 1번. 자, 확률 분포표 결과는 우리 결과 어떻게 구해져요? 우리 확률 변수 X 어떻게 돼요? 불량품의 개수니까 0이거나 또는
1, 2, 3 이렇게 써. 이렇게 합하시면 돼요. P의 X가 XI 확률값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전체 몇 분의? 내가 몇 개에서? 12개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4개 뽑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자, 이때 우리 4개에서는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니까 4개에서 0개 뽑고 나머지 몇 개예요? 12개에서 4개 빼면 몇이에요? 8개에서 몇 개요? 네, 4개. 맞나요? 4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X가 4개예요? 아, 그러네. 하나 더 넣어야 되네. 이렇게. 4개.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12 컨비네이션. 이건 이제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4개. 1개, 8개에서 몇 개예요? 3개. 컨비네이션 하에 4개에서 2개, 8개에서 몇 개예요? 네, 2개. 하에 4개에서 몇 개요? 이제 3개. 8개에서 몇 개 뽑아요? 1개 뽑으면 되겠죠. 컨비네이션 하에 4개에서 4개 다 뽑으면 나머지 8개에서는요, 제로개 뽑으면 되겠죠. 우선은 1이에요.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EX는요. 계산값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EX는요. NP니까. P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P가 뭐라 그랬어요? 3분의 2.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 VX는 Q에 우리 어떻게 해요?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NPQ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뭐예요? 12-1분의 11분의 8 계산하면 한국으로 99분의 64. 네. 자, 다음 2번. 자, 2번 10%의 불량품이 들어있는 제품 상자에서 임의로 25개를 꺼낼 때 불량품의 평균 개수와 표준변차로 구하라. 자, 이 확률변수 X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자, 0% 가져요. 0% 가져요. 자, 이때 N이 몇이에요? N이 25. 확률 P는 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N이 몇이에요? 25, P 0.2. 자, 이때 P에 X가 K와 결국 안 나와 있으면 더 드리는 거예요. K에 K 는 Q에 N-K. 계속 항상 확률 변수는 우리 확률 분포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나으세요. 자, 우리 그런 거 뭐예요? 평균이죠. EX, NP. 답은 뭐예요? 25 곱하기 0.1이니까 2.5. VX는요, NPQ. 곱하기 0.1 곱하기 0.5. 하면 몇 나와요? 몇 나오셨어요? 2.25. 그러네요. 2.25.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 이렇게 쓸게요. 우리 표준 편차. S2 또는 이렇게 써요. S2, S 뭐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자, 표준 편차 어떻게 돼요? 루트 2.25 계산하면 되겠죠? 예, 양의 제곱근 계산 몇 나와요? 1점? 예, 5. 자, 흰공 5개하고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비공건으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흰공 1개가 포함될 확률을 구해라. 이거 초기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우리 확률변수 X는요, 뭐예요? 그죠? 흰공의 수. 그러면 어떤 분포를 갖는다? 기하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쓰시면 어떻게 돼요? 낮에 n이 몇 개예요? 8개. D는요? 5개예요? 흰공. 흰공이 5개. 흰공이 5개. n은 몇 개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죠? 이때 우리가 P에
x가 k 확률과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자, 라지엔에서 스몰 n개를 뺄 때 어디서? d에서 k개를 빼고 나머지 n-d에서 n-k개를 빼면 된다라고 했어요. 시험. 다 맞으시겠 제가 정리까지 해드렸는데 왜 문제까지 보내드리니? 자, 보자. 볼게요. P에. 그럼 이제 흰 공이 한 개가 포함된 확률이 x가 1인 확률값 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구하면 되죠. 전체 몇 개에서? 8개에서 몇 개 뽑아요? 3개 뽑아요. 근데 몇 개에서? 흰 거 몇 개 있어요? 5개. 그죠? 5개에서 한 개 뽑고 나머지 몇 개요? 그죠? 3개에서 몇 개요? 계산해 드릴까요? 이거 3팩토리얼 분의 8, 7, 6, 6 지워지고 얘는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네요. 56네 15. 오늘 계산기 사용 못합니다. 네, 컴퓨터 사용 안 해요. 핸드폰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냥 수기로 계산하도록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1년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 1년 동안 한 대당 서비스 요구 횟수는 평균이 4인 포화소 목표를 따른다고 한다. 포화소 목표네요. 1년 동안 3번 서비스를 요구할 확률을 구하라. P 이꼴 뭐예요? 3인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P래요. 제가 X 이꼴 3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확률변수 X 어떻게 정의할까요? 데피니션이 중요해요. 뭐예요? 그죠? 1년간 이거 서비스를 요구한 를 항해면서 x라고 정의하면 이 항해면서 x는 어떤 분포를 갖는다? 포화송 분포를 갖는다. 평균이 몇이? 여기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대당 서비스 요구가 평균이 4라고 돼 있잖아요. 이유가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 이렇게.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 3번 서비스를 요구할 확률을 구하래요. 즉, P 이꼴 X가 3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냥 P에 그래도 우리 분량함수 어떻게 나와요? K픽토리얼 분의 뮤의 K승의 2의 마이너스 뮤다. 단 K는 횟수니까 0, 1, 2 이렇게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 정의하고 분포 쓰시고 거기에 확률 질량함수 데피니션 정의해 주시고 요거에 맞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뭐예요? X가 뭐예요? 3이에요? 네, 3일 확률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대로 놓으시면 되죠. 몇 팩토리예요? 3팩토리얼 분의 뮤가 뭐예요? 4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6분의 4의 3승은 64. 2의 마이너스 4. 그러면 약분해주면 3분의 32의 2의 마이너스 4. 이 2의 마이너스 4은 그냥 우리가 안 쓰기로 했으니까 계산기를 쓰신다면 이거 계산하셔서 0.195로 쓰셔도 되지만 계산 안 쓴다면 그냥 어떤 문제든 그냥 있으면 2가 나왔으면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뽀송표 조금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느 회사 보안대에 걸려오는 전화의 평균 횟수가 매분 3회네. 이 시간에 1분간 걸려오는 전화 횟수가 2회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내가 우선 확률변수 X 정의해야겠죠? 뭐라고 정의해야 돼요? 1분간 걸려오는 전화의 확률변수 X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자, 우리 똑같아요. 확률변수 X는 어떤 분포를 가져요? 포화송 분포. 자, 평균이 몇이에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매분 3회이다. 즉 1분당 몇 회? 3회로 걸려온다. 즉 이가 3이다. 그래서 확률변수 x는 평균이 3이 포화송분포를 갖는다. 자, 이때 P의 x가 k 확률값은 어떻게 구한다? 지금 쓰신 거죠. k 팩터를 분해 뮤의 k스 2의 마이너스 뮤 k는 2. 이때 EX는 우리 했었어요. 그죠? EX는 뮤, VX도 뮤. 이거 했어요. 자, 여기서는 평균 구하는 건 아니니까 P에 뭐 구하래요? X가
이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누적 보아서 확률 분포표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함수로 할게요. P에 뭐란 얘기예요? X가 제로의 확률 플러스 P에 X가 1의 확률 플러스 P에 X가 2의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함수에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K가 0인 거예요. 0 팩토리얼 분의 U가 3이에요. 3의 0승에 2의 마이너스 4. 맞아요?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의 1승 2의 마이너스 4. 2 팩토리얼 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 그리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9. 맞아요? 네, 1 더하기 그러면 2분의 17. 네, 1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17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2의 마이너스 3승 또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면 0.423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우리가 다르게도 풀어드릴게요. 자, 누적, 호화소,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신 선생님들 계세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자, 표 한번 보세요. 356쪽 빨리 펴보세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C가 나와 있어요. 그죠? C가 뭐일 때? 2일 때. 그렇죠. 뮤가 몇일 때? 3일 때. 확률값 몇 나와요? 0.423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가지고 해도 되고 자, P의 X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은 몇이다? 0.423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나오는 풀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결과값이 같은 거 우리 확인했어요. 자, 넘어가서 네. 네네. 네. 예, 후어성이요? 어디요? 전일령령이 C가? 아, 네, 시가 C가. 전일령 전일령이었으니까 따로 어디에 2.1년이랑 2.1년이랑 이게 모든 책들마다 이게 항상 표준이 조금씩은 다른데 아 이거 참네 1.9에 2.0000이어야 되는데 어이구 오타를 잡으셨네 아 어머나 되게 제가 보고 오타라서 표시나네요 여기 보세요 356쪽 356쪽의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네, 처음에 1.1부터 시작해서 1.2, 1.3, 1.4 해가지고 1.9다운 돼요. 2.0이죠. 2.000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또 오타예요. 그거 못 잡으셨죠? 보세요. 밑에도 있어요. 2.1, 2.2, 2.3 쭈루룩 해서 2.9 다음에 넣어야 돼요. 3.0. 됐나요? 네. 오늘 제가 표시해놓고 네, 좀 알려드린다.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시간 되면 이제 보강 꼭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케일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값들을. 그래서 그 범위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대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제가 또 쓸 수가 없잖아요. 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값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C가 0.35다. 그럼 0.3과 0.4의 그 확률값이 예,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통계하면요.
통계학은 참값이 아니에요. 다 추정치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정확할 수 없어요. 통계는 다 추정치여서 이것의 근방으로 얼마나 더 오차범위가 장려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계산하시는 거 할 때 자꾸 우리 선생님들 반올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확률값이 반올림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그게 틀린 거냐?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빠르게 가도 되죠? 종업원 200명 있는 회사가 있대요. 회사의 결근자 수는 열흘마다 평균 한 명의 비율이다. 나온 거예요. 뭐예요? 확인변수 X가 뭐예요? 회사의 결근자 수가 확인변수 X겠죠. 이때 만약 이게 포화선포를 따른다면 한 달 동안 결근자가 한 사람도 없을 확률 PX가 뭐예요? 제로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확인변수 X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결근자의 수를 확인변수 X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보시면 평균 한 명의 비율, 열흘마다 평균 한 명의 비율이다. 그러면 10일 동안, 10일에 한 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한 달인가요? 네, 한 달. 그럼 30일은요? 몇 명이에요? 3명이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 동안이라고 하면, 한 달이야 하루 동안이라고 하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좋아요. 그때 평균가. 그렇다면 확인하세요. X는 무슨 분포에 따른다? 포화성분에 따른다. 평균이 몇이? 3. 이때 P의 X가 K 확률값은 K 팩토리얼 분의 U의 K승의 2의 마이너스 U다. 무너지고 P의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X가 0일 확률값이다. 뭐예요? 0 팩토리얼 분의 U가 몇이에요? 3의 0승의 2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는요. 2의 마이너스 3이다. 대략 0.05다라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 12번. 우리 기하 분포예요. 맞아요? 어떤 대학의 수학과 4학년 학생 수가 40명이래요. 이들 중 5명이 임용고시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용고시 합격할 확률은 몇이에요? 40분이에요. 그죠? 네, 8분의 1일 거예요. 학생이 4번 만에 임용고시에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자, 4번 만에 성공할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첫 성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횟수가 확률변수 X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확률변수 X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임용고시라면 임용고시 때까지 의 시행횟수 횟수로 확률변수 X라고 정의하면 확률변수 X는 어떤 부를 갖는다? 기하 분포를 갖는다. P가 몇이? 8분의 1이 됐죠? 자, 이때 P의 X가 K 확률값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Q의 P-1 곱하기 P K는요, 시행횟수니까 2, 3 이때 4번 만에 합격할 확률이요. P의 X가 4일 확률값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Q가 몇이에요? 아까 우리 학생이 4명인데 이 중에 5명만 임용고시 합격한대요. P가 40분의 5, 즉 8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Q는 8분의 7에 몇 승이요? 3승 곱하기 8분의 1. 계산하면 0.0837. 자, 그다음 문제가 나고. 그러면 자, 어떤 실험이 성공한 확률은 0.6이다. 5회 실험했을 때 비로소 3회 성공한 확률을 구하라. 무슨 분포예요? 네, 분포다. 자, 이때 확률변수 X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죠? 3번 성공하기까지 의 시행횟수 정의하면 확률변수 X는 어떤 분포를 갖는다고요? 의미한 분포를 갖는다. 모두 뭐예요? RP. R이 뭐예요? R이 뭐예요? 성공 횟수예요. 몇 번 한대요, 우리가. 이거 3의 성공, R이 3이고
그죠? P는요, 0.6이고, 그리고 내가 몇 회요? 내가 5번 뭐예요? 내가, 그죠? K가, 이해되세요? 자, 좋아요. 자, 우리가 얘를 그러면 다시 써주면 우리가 우리 거에 이 문제에 맞췄으면 R이 몇이라고요? 3. 성공 확률은요? 0.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P에 X가 K 확률값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요? K-1에서 몇 번? R-1. 그죠? 여기가 우리가 3회 성공한 거예요. 그 전까지 2번 성공하면 되니까. 거기에 뭐요? P에 R에서 곱하기 Q에 K만. K는요? R 플러스 1.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풀죠. P에 뭐예요? X가 뭐예요? X가 K가 오잖아요. X가 5인. 5회 실험했을 때 비로소 3번 성공한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4, 그죠? 커뮤니케이션 2에 P 몇이에요? 0.6에 몇 승이에요? 그죠? 3승 곱하기 0.4의 제곱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4 콤비네이션 2는요? 6이죠. 6 곱하기 0.6에 3승 계산하시면 0.20736 마지막 문제. 어떤 약을 복용한 환자의 60%가 약의 효과를 보았대요. 아, 60%? 약의 효과를 본 확률이 60%네. 그래서 B가 0.6. 그 다음에 8번째 환자까지 5명의 환자가 효과를 볼 확률을 구하라. 자, K가 뭐예요? K가 는요 5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확률에서 X가 뭐란 얘기예요?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5명의 환자가 효과를 본 사람의 횟수가 오란 얘기예요. 네? 자, 5명의 환자가 효과를 보기까지의 뭐 복용 횟수라든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5명의 환자가 효과를 보기까지의 횟수.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2하 공포, 의미하 공포를 갖는다. 그러니까 r이 몇이 그리고 확률 p는요. 0.0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p에 x가 k 확률 값은 k-1에서 r-1에 p에 r-1 곱하기 p인 거예요. 이거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여기서 물어보. 이 약을 8번째 환자까지 복용해서 5명의 환자가 효과를 본 확률을 구하여라. 즉, X가 몇인 확률 구하는 거예요? X가 8인 확률 구하는 거예요. X가 8인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7 컴비네이션 4. 네. 0.6에 50 곱하기 0.4에 3승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뭐예요? 7번째까지는 4명이 효과를 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몇 번째, 8번째 효과가 있나요? 네, 좋아요. 이제 그럼 바로 쉬어봐야겠네요. 그죠? 쉬는 시간 드리고,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못 쓰신 분들은 조금, 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거나, 뭐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거나,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제만 나오면 가로놓고 그냥 문제만 나와요. 확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습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4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다 4점은 맞으시겠죠? 제가 풀어드렸는데. 그죠? 그걸 못 찾으시면 안 돼요. 표를 쓰면 부화성의 표 쓸 수 있는데 표는 안 쓸게요. 시험에서는. 아, 안 쓸게요. 그냥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정의하게 했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로 구하는 걸로 할게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0이 되면 아, P의 X가 0의 확률값이면 P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인가요? 해보면 거의 근사하게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했죠. 저는 추정치라서 Px가 0의 확률값은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에 K의 0을 넣어도 되고 누적 뽑아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시려면 P의 X가 0일 때로 하시면 돼요. 때 포화송이 3이고 근데 얘는 0.74이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아 그냥 그런 예, 게 예, 아니라 예. 왜냐면 이게 3번일 때 이하를 구하고 이 이하를 뺐거든요. 포화송이 그때 아, 진짜요? 그것도 0.19였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화송을 쓰지 말라는 이 말이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3 이하를 해서 이 이하를 빼니까 0.19 그건 같이 나오죠.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풀어요. 네. 우리가 우선 이산으로 P의 X가 2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꽈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누적 꽈수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고 마이너스 P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P 이꼴 X가 2의 확률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누적 꽈수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못 들으신 분들. 자, 우리가 이거는 시험에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누적 포화성 분포표는 잘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포화성 분포에서 질문사항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또 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리 통계에서 안 하고 확률 통계에서만 할 거예요. 자, Px가 내가 3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P의 X가 3의 확률 값은 확률 질량함수 써가지고 그죠? 여기 뮤가 안 나왔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Px가 K 확률값은 K부터 분의 K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수도 있고요. 또는요. 누적 보아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P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산이기 때문에 P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 이렇게 해서 빼서 구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분산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차범위가 있어요. 어쨌든 정말 똑같게 딱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조금 오차범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장이요? 요. 장마다 또 보여드려요. 빨리 사진 찍으세요. 자, 그리고 한 분이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왜 여기 가지? 1번 했고, 그 다음에 3, 4번, 3번과 7번 풀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과 9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리고 13번, 14번. 그리고 정리해 준 거.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걸, 너무 작은데? 너무 작죠? 폭이 아니라, 어, 이 정도면 됐죠?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잠깐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거 했던 거구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요거. 각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 X 정의와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평균 분산. 이렇게 정리하셔서, 예.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뭐야? 지워줄까? 그냥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어,
선생님들 다 빨리 오시라고 한번 다시 카톡 좀 보내주시고, 잠깐만요.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해 볼게요. 안 오신 분들 연락해야 되니까. 박수영 선생님, 네. 강대준 선생님, 안 오시고. 고주영 선생님, 네. 권보나 선생님, 권은아 선생님, 김가람 선생님, 네. 김수진 선생님, 김정미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남정원 선생님, 문수미 선생님 오셨고, 공개서류 있으면 갖고 오세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형 선생님, 박두희 선생님, 안소영 선생님, 오은택 선생님, 잠깐만. 오은택 선생님 안 오셨어요? 이윤호 선생님, 네, 이은경 선생님, 네. 임용비 선생님, 네. 정윤진 선생님, 임용비 선생님 공개서류 있어요? 네. 예. 정윤진 선생님, 정혜령 선생님 오셨고, 태영 선생님, 허준영 선생님 오셨고.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 5분만 쉴게요.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 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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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태 선생님 오셨네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수분포 하다가 말았나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 선생님들, 저번 시간에 우리 연속학력분포 배웠어요. 첫 번째, 뭐 배웠죠? 균등분포.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때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값이 동등하면 그럼 삼성지형표 나올 거 아니에요. 확률 일단수. 그죠? 그 다음에 확률에서 x는 유니폼이라서 u라고 하고요. 모수가 뭐예요? 구간, A 구간 같다. 이때 확률 밀도함수 fx, 얘는 PDF예요, 이제. 자, 우리 확률 밀도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구간함수 형태로 써면 b 마이너스 a분의 1 어디서?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는 그 외 나머지는요? 제로다. 저희가 otherwise란 말 씁니다. 그 외 나머지란 뜻이고요. 또는 elsewhere라고 하는데 그건 otherwise라고 해서 좀 더 많습니다. 이때 EX는요. 기억나세요? 2분의 B 플러스 A. 왜 이렇게 돼서 보여드렸어요? EX는요. 12분의, 그렇죠. B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지수분. 포네셜 지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수분포를 하려면 포화수분포를 알아요. 그죠? 우리 포화수분포. 사건의 발생 횟수를 우리가 꼬아서 확인해서 x라고 하면 이 꼬아서 별로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t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x라고 쓰니 x라고 정의할게요. x는 왜냐면 시간이라서 t라고 하기도 하는데 x를 얘가 단위 구간에서 또는 단위 영역에서 또는 단위 시간에서 영역에서 사건이 처음 그다음 발생할 때까지의 뭐예요? 시간, 대기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는 그냥 단위에서 사건이 처음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쓰여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률에서 사건의 발생 횟수라고 한다면 얘는 평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시간에 내가 사건의 발생 횟수가 뮤래요. 그럼 처음 발생할 때까지 대기 시간은 몇이겠어요? 그래서 뮤분의 1. 맞아요? 뮤분의 1. 그걸 세트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 책에서는 M이라고 되어 있죠. M. 이렇게 평균. 네, 세타는 M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상임에서 X는 있으면서 EX에 저희가 이 란다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세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세타로 표기할게요. 설정이
무시하라고 그랬는데 왜 터치가 된 거야? 근데 이거 쓰신 분도 아시죠? 이거 맞죠? 터치를 무시합니다.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이제 또 되네요. 반대로 해볼까? 그렇죠. 자, 익스포넨셜. 자, 지수분포를 가져요. 보수 뭐예요? 세타. 그죠? 이때 확률 밀도함수 fx.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타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의 dx. 제가 t로 했을 거예요. ft는 세타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분의 세타분의 t. 이렇게 하시고 해요. 여기. 자, 여기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고 ex는요. 나 vx는 세타의 제곱. 요거 했나요? 요거 안 하고 넘어갔나요? 자,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 란다 형태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FT를 란다의 2의 마이너스 란다 T 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정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란다분의 1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란다라고 한다면 란다분의 1이 세타니까 똑같은 함수식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 감마 분포와 정규 분포까지 배우면, 또 표준정규 분포까지 하면, 오늘 연속 확률 분포는 끝납니다. 같이 오늘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지수분포의 정의, 확률 밀도함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려다가 말았죠. 자, 우리 해볼게요. 문제, 예제 6-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가게에서 10,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의 수는 시간당 평균 15명의 비율로 동작하면 포화수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아, 그러면 확률변수 X가 확률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확률변수 X를 뭐라고? 고객의 수라고 한다면 확률변수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요? 포화수 분포를 따른다고요. 평균이 몇이에요? 시간당 1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즉 여기서 60분이면 60분에 몇 명? 15명. 맞아요. 그럼 1분이면요. 1분에 15니까 4분의 1명이라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고객의 수를 우리가 1분 당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단위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중요한 거 환경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예요. 첫 고객이 생길 때까지 가게 동원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환경변수 X라고 정의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환경변수 X는 첫 고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러면 승인에서 x는 어떤 부분을 가져요? 지수 부분을 갑니다. 자, 이때 세타가 중요해요.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세타 몇이에요? 세타는 4. 그러면 fx는 확률 밑감수는 어떻게 돼요? 세타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t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써주신 거 세타가 뭐예요?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분의 x는 하나 같을 때 그 나머지 또는 x가 0이 잘못 됐어요. 자, 이렇게 확률 미수함수 정의해 놓고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4분 이상의 확률값을 구해요. 즉 P의 X가 4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P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값을 구하라 라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해요? 확률 미수함수를 줘줄게. 인테그랄 4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 맞아요? 우리 세타분의 1에 써도 되죠. 그냥 바로 갈게요.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분의 x의 dx. 이거 적분할게요. 자, 적분하면 그대로예요.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한 값이 역수로 내려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2의 마이너스 4분의 1. 아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x에 자, x가 여기 바로 직접적으로 넣지나 원래 리미트 형태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가 정수가 아니고 값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우리가 근데 통계학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결과가 같으니까 사용합니다. 너는 뭐예요? 무한대로 상수니까 제로가 되는 그죠? 이게 뭐예요? 0에 마이너스에 뭐예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이겠죠? 맞아요? 왜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플러스니까 2에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계산기 이용해서 사용하신 거 0.367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분포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어때요? 보아서 분포도 배웠는데 이제 보아서 분포 이용해가지고 지수분포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거기서 감화분포까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그러면 이제 정류 생성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수고의 정류 생성함수의 대칭점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MXT는 글씨 크기 괜찮아요? 오늘 필기량이 많아서 2에 TX 그렇죠. 가볼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해요? 2에 그죠? TX에 FX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분포 세타분의 1에 금방 했어요 저희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X에 dx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얘는 우리 이렇게 하는 형태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b가 무한대로 갈 때 b의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를 0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로 바꿀 수 있어요. 극한으로.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자, 얘 그냥 우리가 상수 앞으로 빼볼까요? 세타분의 1에 2에 tx 마이너스 세타분의 x죠. 그죠? x로 묶어주면 자 보세요. 어떻게 묶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로하고 세타분의 여기 마이너스 세타분의 있죠? 그리고 여기는 t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운동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세타분의 1에 이거 보면 선생님도 더 크게 잘 보여서 좋긴 하네요. tx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세타분의 x에 플러스 x t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에 놓고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t.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세타분의 1에 왜냐면 이거 저희 접근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세타분의 1에 디스플레이 2에 마이너스하고 이거를 세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세타 t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 dx다. 자, 그렇다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리면 2의 마이너스 x는요. y축지가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니까 어때야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수렴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단순하니까. 즉 세타분의 1 마이너스 t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t는요? 세타분의 1보다 작아야지만 되겠죠. 그게 수렴 조건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넘어와서 자, 얘는 우리 세타분의 1 앞으로 빼볼게요. 자,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세타분의 1이 상순위가 앞으로 빼고 자, 그쵸?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분의 2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얘 1 마이너스 세타 t분의 세타 맞아요? 그런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써주죠. 위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세타 t 하고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t까지 됐나요? 너무 큰데 부담스러우시죠? 자, 얘는 리미트 우리가 b가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로 b 넣어볼까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제로거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 네. 그 한번 넣어드려요. 자, 아직 이제 부족하신 분들 그러면은 어렵지 않으니 넣어드릴게요. 아, 야, 이게 이를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세팅이. 그러면 우리 바로 넣어주면 이렇게 넣을게요. 비 넣으면 그냥 비 바로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세타 세타 서로 지워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세타에 t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세타 t에 제가 x를 빼뜨렸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들 자 여기 b 맞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세타 1의 2의 영승 기사님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얘는요. 뭐가 돼요? 이 값이 0이죠. 그죠? b에 무한대로 넣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플러스 1 마이너스 세타분의 1에 2의 영승은 1이죠. 즉, 따라서 답은 뭐다? 1 마이너스 세타 t분의 1이다. 답은 뭐야? 세타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정유 생사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MST 이꼴 1 마이너스 세타 t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평균과 분수 한번 구해보죠. 자, 평균. 이거
네, 딱 요거까지만 하고, 예, 조금 쉬었다가 퀴즈 볼게요. 자, 우리 평균은 뭐예요? 우리 정류 생성함수를 뭐, 그죠? 미분한 거에 t 0을 넣은 그 값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계속 똑같이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mxt, 즉 정류 생성함수를 한번 미분해도 되는 거. 정류 생성함수가 뭐 나와서 금방 구했잖아. 1-세타 t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자, 우리 얘가 fx분의 gx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fx분의 여기 요거 미분하면 어떨게요? g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gx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그냥 5번부터 배워가면 돼요. 괜찮아요. 무조건 못해도. 요거 똑같이 해서 그럼 1-tx가 gx니까 그러니까 gt겠죠. gt니까 얘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1을 미분하면 0이잖아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세타 t 마이너스 fx 그대로 주고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돼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못 나와요. 마이너스 세타. 이해되세요? 이에 대한 1은요. 상수니까 없어져요. 마이너스 세타. 이거 계속 나와요, 선생님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즉 따라서 1-세타 t의 제곱분의 나오니까 뭐 나와요? 1세타. 나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자, EX는 X 프라임 제로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t에다가 제로 넣으면 뭐가 돼요? 세타. 그죠? 그럼 바로 해도 되죠? 1-세타 곱하기 0의 제곱분의 세타니까 세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EX는 세타다라고 구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VX는 똑같아요. 우리 VX 정의 데피니션 어떻게 돼요? MX2 프라임. 2 프라임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그죠? MX 프라임 제로의 제곱이에요. 네, 제곱도 놓치셔가지고 틀리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mx2 프라임 t 먼저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여기 아까 나온 1-세타 t에 이것분의 세타가 나왔잖아요. 그죠? mx 프라임 t가. 그럼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할까요? 미분하면 똑같아요. 얘 제곱. 1-세타 t의 제곱이니까 4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미분, 세타 미분하면 0에 그대로 1-세타 t의 제곱 마이너스 세타 미분하면요. 이 세타 그대로 놔두고 1-세타 t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 그대로 앞으로 떨어지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2에 1-세타 t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세타.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 정도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얘는 자, 1-세타에 그냥 바로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세타, 1-세타 같이 있죠. 요거 지워지면 제곱 왜 제곱을 했지? 선생님들 저 미적분이 계산이라 계산 틀린 거 잡아주셔야 돼요. 네, 자 제곱했으니까 요거 1이가 돼. 1-세타 t, 1-세타 t 요거 지워지고 요거 탐승인가? 요거 플러스하면 뭐가 돼요? 계산하면 2에 세타의 제곱에 맞아요? 1-세타 t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얘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mx 투퍼라임의 제로 값을 이제 구해봅시다. t에다가 제로 넣으면 1-세타 곱하기 제로의 3승에 2의 세타의 제곱. 자, 그럼 뭐예요? 2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vx는 우리 mx 투퍼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mx 프라임의 제로의 제곱이다. 그러면 2세타의 제곱에서 아까 이거 mx 프라임 제로 뭐 나왔어요? 세타 나왔잖아요. 그죠? 세타의 제곱을 빼주니까 뭐가 돼요?
세타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이 vx는 뭐다? 세타의 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증명해드렸어요. 됐나요? 네. 안 됐다고요? 네. 자, 오늘 11시 퀴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히터 좀 꺼줘야겠네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한가 봐요. 그죠? 좀 더우시죠? 시험 보면 좀 더 열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출석 혹시 안 오신 분 있어요, 지금? 우리 김정민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 쉴게요. 선생님들. 뭐 10분 쉬었다가 어, 11시 5분에는 앉아 계셔야 돼요. 알겠죠? 좀 쉬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창문 좀 여시고 네, 11시 5분에 우리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좀 나가셔서 조금 문제는 세 문제니까 어렵지 않고 10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15분. 네, 15분. 원래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 시간 5분 더해서 15분. 조금만 더. 맞아, 이거 내가 껐다 다시 켜가지고 세팅 좀 할게요. 뭘 원하세요, 선생님? 옆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네. 이렇게? 정렬 선수. 왜 이러지? 거의 다 네네. 연습문제도 하나를 진행한 프로젝트 따로 구하는 거 구하십니다 이런 거. 네. 따로, 아니, X가 1일 때 뭐 확률을 구하시고 네네네. 이 항목은 확률을 하면 아, 그때 독립시험 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군요. 그래야지. 그래서 각자 아까 말씀 것처럼 이하분포의 확률을 정리해주고 그 확률 질량함수 그리고 확률값 그다음에 평균분산 정리는 해드렸어요. 네. 근데 맞아요. 연습 문제는 평균분산만 배웠어요. 주변의 정리는 아니. 네, 네, 맞아요. 그 많은 인원이 하고 막 뭐 비슷하게 바꾸셨어요? 아니 어떻게 네. 연출 가지고 춤추고 오셨구나. 뭐라고 하셨까? 유학생 말고 누구죠? 윤곽선이란 이 교수님 크루즈 여행을 고속 크루즈 여행을 하고 오셨대요. 김기현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와요. 아니 11시 시험인데 11시에 맞춰서 오면 어떡해. 내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가냐? 아니 나 신사진이 안 왔네? 네, 프로젝트. 무슨 애들이 왜 이렇게 너무 유한해 보이지 않고 다음까지
우리 박선생 오셨네요. 또 안 오신 분들. 가요? 퀴즈 바로 가도 될까요? 이 퀴즈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우리 정현 선생님이 그래도 4점을 주셨네요. 정현 선생님이 지금 교과 단톡방에 교과 단톡방에 연수 문제 답을 제가 풀어드린 거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공평하게 또 얘기 드려야 되니까. 자, 거기서 한 문제 동일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또 문제를 또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그 4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4점은 맞으셔야 제가 평균 어쨌든 60점 이상은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꼭 4점은 맞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됐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빠르게 푸시고 그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오늘 복습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또 잘 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수업 지금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어떤 분이 갑자기 어디 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김정희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오은택 선생님 오셨고 박주희 선생님 오셨고요. 정윤지 선생님, 노현 선생님 오셨고 치은 선생님 있어요. 제가 더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래야 선생님들 빨리 시험 보시고 나서 점심 식사하셔야 되니까 자 시험 실시하도록 할게요. 딱 11시 5분이거든요. 11시 오픈북이라서 우선 먼저 이름 먼저 쓰세요. 분석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도장을 안 갖고 와서 오늘 패턴을 깜빡하고 놓고 와서 아니 왜
음. 자, 이름만 확인할게요. 선생님 이름 안 쓰신 분들 있어서 이름만 확인할게요. 이름 끝까지 좀. 여덟 시 20분에 더 될 거예요. 추가 시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찾았어요. 어디 하세요? 아, 11시 10분입니다. 빨리 부족하죠? 괜찮아요. 네요. 네. 다른 거 드시면 저희 목표는 샀죠. 이 단도 하실 수 있게. 아, 조금 드릴게요. 네요. 네, 교수 선생님한테 표시를 조금 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 바로 오신분 대비하고는 지금 다 대처하신 거 맞죠? 대처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알았어요. 아니, 진짜 맛있게 하실 거죠? 맛있게 하세요. 아, 오늘 제가 연습생 안 불러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해한 거하고 내가 딱 새로운 문제 접했을 때 푸는 게 지금 실수도 많이 하시고,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 변별은 됐습니다. 그냥 마음 비우시고, 네, 잘, 이제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이제 주말만 남았으니까, 네, 마음 비우시고, 네, 이 또한 지나가요. 그죠? 네, 한 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오늘 식사 맛있는 거 든든히 먹죠. 네, 고생하셨고, 점심시간 이제 12시 보면 20분에 시작할게요. 네, 조금 일찍 시작할게요. 왜요? 괜찮아요? 12시 반까지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진도량이 좀 많아서, 12시 20분까지 여기 오시면 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퀴즈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네.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